전고체 전지 관련 특허를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도요타가 2027년 즈음에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번 충전에 1200km를 주행하고 충전 시간은 10분에 불과하다고 하니 얼마 전 CATL에서 발표한 생체 모방형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한 컨덴스 배터리의 성능을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기존 리튬이온 전지에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싸질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가능합니다. 기존 전고체 전지의 계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보여지며 그 방법 또한 공정상으로 기존 리튬이온 전지 생산 방식보다 간단하므로 기존 2차 전지 업계에 상당히 위협적인 기술로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들이 추론한 수많은 특허 중 발표 내용과 거의 부합할 수 있는 새로 추론된 도요타 특허를 중심으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직 테크트립에서만 가능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 도요타에서 발표한 전고체 전지 기술은 엄격히 말해서 도요타의 독자 기술이라기보다는 2020년 설립된 도요타 파나소닉의 조인트 벤처인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앤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파나소닉은 이미 잘 알다시피 테슬라의 3원계 배터리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일본 회사의 특성상 치킨 게임 양상을 띠고 있는 캐파 증설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기에 생산량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 세계 4위권입니다. 하지만 올 2분기 기준 영업이익률 면에서는 12.3%를 기록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은 삼성 SDI 7.7%를 훌쩍 뛰어넘는 2차 전지 업계의 최고 실력자입니다. 그리고 전고체 전지 관련 등록 특허 건수로 보면 도요타가 압도적인 1위, 파나소닉이 2위인 상황에서 이 두 회사가 전고체 전지 분야에서 손을 잡았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배터리 관련 회사 및 정부는 이 기업의 설립 목적을 잘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기사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면 프라임 플래닛은 LG와 CATL 등 다른 배터리 제조사들과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기업을 배후에 두고 있는 실제 국가들과도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동으로 추론한 특허를 기반으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들이 확보한 기술은 기존 2차 전지의 조립 기술에 비하여 오히려 단순하게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배터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그토록 원하고 있는 롤투롤 방식을 사용한 건식 공정을 통하여 전고체 전지를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소량의 솔벤트만을 함유한 슬러리를 알루미늄 집 전체에 코팅한 후 섭씨 100도 안팎의 짧은 건조 과정과 롤프레스를 이용한 양극재 층의 고밀도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된 양극재층과 고체 전해질 분리막과의 계면을 어떻게 형성시켰을까요? 고체 분리막층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롤프레싱으로 제작된 양극재층 위에 다시 고체 전해질 슬러리를 코팅한 후 섭씨 100도 안팎의 가열과 함께 롤프레스를 사용하여 압착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보듯이 양극재층과 그 위에 코팅된 고체 전해질 층에 가해진 압력에 의하여 두 층 간의 계면이 형성된과 동시에 양극재와 고체 전해질 입자들은 밀도가 높아지면서 리튬이온 전도도도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전지에 가해하는 압력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압력으로 계면이 형성되므로 이미 널리 상용화된 상업용 롤프레싱 장비로도 공정의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리 집 전체 위에 음극층을 형성한 후 고체 전해질층을 동일하게 형성시키고 별도의 고체 전해질 분리막을 제작한 후 이들을 모두 포개어 놓은 후 한꺼번에 롤을 사용하여 압착시키면 양극과 음극 그리고 고체 분리막으로 구성된 전고체 전지 배터리가 완성됩니다. 기존의 생산 라인에서 높은 끓는 점을 가꾸는 동시에 독성을 갖는 NMP라는 솔벤트를 건조하기 위하여 가장 긴 풋프린트의 히팅 오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특허 추론한 방식을 사용하면 코팅과 건조 공정의 길이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으며 더 이상 독성이 강한 NMP라는 솔벤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건조에 필요한 막대한 전기값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도요타의 발표에서 전고체 전지가 기존 리튬이온 2차 전지에 비하여 가격이 유사하거나 더 싸질 수 있다고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요타는 어떻게 갑자기 이론 공정으로 전고체 전지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지, 그것이 관건인데 그 비밀의 열쇠는 흥미롭게도 이들이 공정 중에 적용한 솔벤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제 이들의 해결 방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도요타와 파나소닉이 출원한 특허를 기반으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끓는 점이 섭씨 206도인 테트랄린이라는 액체를 양극재층 그리고 고체 전해질층의 첨가제 형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층의 형성, 고체 전해질층의 형성 공정을 진행한 후에도 테트랄린이라는 솔벤트는 수천 ppm 정도의 농도로 잔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특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류하고 있는 테트랄린은 양극재층, 음극재층, 그리고 고체 분리막층을 합작할 때 계면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고체 전지에서 5에서 10%가량 첨가하는 액체 전해질이 리튬이온 이송 역할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단 수천 ppm에 해당하는 미량의 솔벤트가 계면 형성 역할만을 하게 되므로 전고체 전지의 폭발 위험성을 발생시킬 위험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출원한 특허를 기반으로 전고체 전지의 양산을 진행한다면 그동안 풀지 못한 난제였던 계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나 가능할 법한 초고압을 가하는 공정이 생략되고 단순한 롤 프레싱으로 공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예상해왔던 기존 배터리 대비 2배에서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높은 생산 가격 문제 역시 해결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가 이들이 선언한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나소닉도 최근 전고체 전지의 양산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양산된 전고체 전지는 도요타에 공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양산 시점은 놀랍게도 2027년이라고 합니다. 도요타의 발표는 12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고체 전지라고 발표했으나 파나소닉은 700km 주행거리를 갖는 전고체 전지를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2차 전지들이 500km 정도의 레인지를 갖고 있으므로 구태여 120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고가의 전고체 전지를 제작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대신 기존 2차 전지에 비하여 절반 크기의 더 가벼운 전고체 전지로 7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제작하겠다는 말입니다. 내부 공간을 더 여유롭게 만들면서 가격 역시 별 차이 없다면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종종 발생하는 폭발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2030년은 되어야 전고체 전지가 실현될 것이라는 예측은 아마도 이제는 전고체 전지를 준비하지 못한 회사들의 막연한 바람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음극 방식으로 대한민국 전고체 전지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삼성 SDI는 어떤 방식으로 계면 문제를 해결한 전고체 전지를 내놓을지 기대해 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